새롭게 보는 법. 로라는 역으로 가는 길에 빨간색과 노란색, 지그재그 무늬로 요란하게 장식된, 보고 있으면 골치가 아플 정도인 라카딘나를 지났다. 라카딘나를 지났다. 식당 안에서 웨이터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의자를 내려놓고 있었다. 폐업한 스티링 시어리도 지나쳤는데 손으로 쓴 안내문이 문에 붙여 있었다. 아, 애석하게도 스트링 시리얼은 이제 영업을 접습니다. 임대료 인상 때문에 더는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감사합니다.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은 없는 우리는 여러분 없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딜런과 함께 봤을 때 똑같은 안내문이었다. 미리 페트펜으로 조그맣게 적어놓은 날짜는 거의 석 달 전이었다. 로라는 슬펐다. 스티링 시리어는 많은 이에게 각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티링 시어리가 어려워졌을 때 로라는 거기서 일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디지털 피아노를 꽤 많이 팔았는데 멋진 기타도. 어릴 때 그녀와 조는 10대 어린이들이 늘 그랬듯이 고향을 조롱하는 농담을 했다. HMP 베드퍼드 교도소가 내부 감옥이고 나머지 도시는 외부 감옥이라고. 그러더니 달아날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거의 다 왔을 때 구름 속에서 태양이 나오자마자 마치 지금까지 오랫동안 로라가 이곳을 잘못 보아온 듯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에 햇살이 부서지는 강이 있는 세인트폴 광장에 도착해 교도소 개혁가 존 하워드의 동상을 지나자 로라는 마치 이곳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감탄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이다. 로라는 비닐과 플라스틱과 다른 합성 소재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진동하는 비싼 아우디에 올라타 다시 캠블리지를 향해 운전했다. 붐비는 차량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차들이 잊힌 인생처럼 스쳐가는 동안 로라는 진짜 앨런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스를 도왔더라면 정말 좋았으리라. 또 가여운 리오도 생각했다. 지금쯤 베드퍼드 경찰서의 창문 없는 작은 감방에 갇혀 도린이 데리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최고의 삶이야. 로라는 다소 절박하게 중얼거렸다. 이게 최고의 삶이야.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이건 날 위한 삶이야. 최고의 삶이야. 이게 최고의 삶이야.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로라는 알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요. 꽃은 물을 충분히 마셨어. 노라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플라톤이 그녀를 맞이하려고 사뿐사뿐 반갑게 걸어나왔다. 다들 어디 있어? 애쉬, 몰리! 노라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들을 봐야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정이 도서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밖에 있어! 애쉬가 뒤쪽 정원에서 쾌활하게 말했다. 노라가 집안을 가로질러 정원으로 가보니 몰리는 지난번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애쉬는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다. 잘 다녀왔어? 몰리는 자전거에서 내려 노라에게 달려왔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 이제 자전거 진짜 잘 탄다. 그래? 노라는 딸을 꼭 끌어안고 눈을 감으며 아이의 머리카락과
이렇게 선을 연대 어린 시절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이 순간의 경이로움으로 인해 여기 계속 남게 되기를 바랐다. 사랑의 물리, 그걸 잊으면 안 돼?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알고 있니? 응, 엄마 알아. 엄마는 아빠도 사랑해. 그리고 다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랑 아빠랑 엄마가 널 지켜줄 거니까. 다만 엄마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을 거야. 좀 내 곁에 있기는 할 건데, 몰리는 그저 한 가지 진실만 알게 된다는 걸 노라는 깨달았다. 엄마는 널 사랑해. 몰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플라톤을 빼먹었어. 당연히 플라톤도 사랑하지. 어떻게 플라톤을 잊을 수 있겠니?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플라톤도 알아. 플라톤도 알아. 그렇지, 플라톤? 사랑해, 플라톤. 노라는 진정하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할 거야. 서로 곁을 지켜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자 애쉬가 원혜용 장갑을 낀 채 다가왔다. 괜찮아, 노루? 얼굴이 좀 창백한데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말할게. 원리가 남줬네. 그래? 아, 곧 택배가 올 거야. 그러니까 트럭 소리가 나는지 잘 들어봐. 그래, 알았어. 그때 몰리가 물뿌리개로 꽃에 물을 줘도 되냐고 물었다. 애쉬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하늘이 꽃을 돌봐주니까. 괜찮을 거야. 꽃들은 보살핌을 받고 있어. 물을 충분히 마셨어. 그 말이 노라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괜찮을 거야. 꽃들은 보살핌을 받고 있어. 그때 애쉬가 오늘 저녁에 그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고 베이비시터에게 연락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노라는 그저 웃으며 이 상태를 붙잡으려고 여기 그대로 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 일은 속수무책으로 벌어졌고 노라는 존재에 숨겨진 구석구석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뭐 누구 차례지? 이르다님이셨나? 꼬야님이셨나? 아, 김민님, 예, 김민님 하시면 될 것 같아. 예, 예, 예. 늦게 들어와서 마지막이죠. 네,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다. 안 돼! 그 일은 어김없이 벌어졌다. 노라는 다시 자정의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앨런 부인은 컴퓨터 앞에 있었다. 머리 위에서 전구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빠르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깜빡거렸다. 그만해, 노라. 진정하고 내 말 들으렴. 난 이걸 해결해야 해. 천장에서 먼지가 가늘게 떨어져 내렸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빠르게 처지는 거미줄처럼 천장에 금이 가고 있었다. 갑자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슬픈 분노에 사로잡힌 노라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당신은 엘린 부인이 아니에요. 엘린 부인은 죽었어요. 나도 죽었나요? 그 얘기는 이미 했잖니. 하지만 또 나왔으니 말인데 어쩌면 넌 이제 제가 왜 돌아왔죠? 왜 여기 있냐고요. 제가 사라지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발견하면 거기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지 같은 도서관도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원하는 삶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그거였다고요. 몇 분 전만 해도 노라는 애쉬, 몰리, 플라톤과 함께 정원에 있었다. 사랑과 생명이 넘치던 정원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있었다. 다시 돌아갈래요. 안 되는 거 알잖니? 그거랑 가장 비슷한 삶이라도 주세요. 그 삶이랑 가장 비슷한 가능성이 있는 삶이라도 좋아요. 제발요, 선생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쉬랑 커피를 마시러 가서 결혼하고 몰리도 낳고 플라톤을 키우지만 살짝 다른 삶.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삶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플라톤에게 다른 게 목걸이를 사줬다든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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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르겠어요. 필라테스 대신 요가를 하는 삶요. 아니면 케임브리지의 다른 대학에 진학한 삶은요?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쉬랑 커피가 아닌 차를 마시러 갔던 삶은 어떤가요? 그런 삶, 제가 그렇게 한 삶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절 도와주세요.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발. 컴퓨터에서 연기가 나더니 모니터가 꺼져버렸다. 이내 모니터 전체가 산산이 부서졌다. 넌 이해를 못하는구나. 엘린 부인이 체념한 채 다시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미님이 요 끝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잘 지금 살리고 계시니까 다른 분이 하시면 그 감정선을 못할 것 같아서 예. 끝까지 한번 해보셔요. 오늘 이거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 책. 예, 예. 네. 하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전 후회되는 일을 고르죠.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바라는 일. 그러면 선생님이 그 책을 찾아오고 전 그 책을 펼치고 그 책에 적힌 삶을 살죠. 그게 이 도서관의 작동 원리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요?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난번처럼요? 엘렌 부인은 슬픈 얼굴로 노라를 바라봤다.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원래 삶이 끝날 가능성은 언제나 농후했어. 내가 말했지. 넌 죽고 싶어 했고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네.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그냥 어딘가 갈 곳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딘가 정착할 곳.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삶이라고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대로 된 삶을 선택하기만 하면 알아. 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 이제 천장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천장 회반죽이 웨딩 케이크에 바른 크림처럼 아무 힘도 없다는 듯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노라의 눈에 들어왔다. 한 전구에서 튄 불똥이 책에 떨어지더니 불꽃이 확 일어난 것이다. 불은 이내 선반 전체를 따라 번졌고 책들은 기름을 부은 듯이 재빠르게 타올랐다. 선반 전체가 뜨겁고 맹렬하고 포효하는 주황빛이 되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불똥이 다른 선반에 떨어졌고 거기 역시 불이 붙었다. 그와 동시에 먼지투성이 천장에서 큰 돌덩이가 노라의 발치에 떨어졌다. 여기까지 할까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엘른. 얼른, 엘른 부인이 명령했다. 노라는 허리를 숙이고 엘른 부인을 뒤따라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이제 무릎과 양손으로 바닥을 딛고 있었다. 노라는 무릎을 꿇었고 엘른 부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걸 멈출 수는 없나요? 이젠 연쇄작용이야. 저 불똥이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책들은 타버릴 거야. 그런 다음에는 불가피하게 이 도서관 전체가 무너지겠지.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전 거기 있었어요.
제게 꼭 맞는 인생을 찾아냈다고요. 제가 유일하게 살고 싶은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최고의 삶. 하지만 그게 문제야. 엘른 부인이 테이블 다리 밑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더 많은 선반에 불이 붙었고 그들 주위로 더 많은 잔해가 떨어졌다. 여전히 뭔가가 부족했던 거야. 봐라. 뭘요? 내 시계. 이제 곧이다. 노라는 시계를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계가 갑자기 시계답게 행동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일이죠? 노라가 물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좋은 일이 아닐 테였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 우린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죠? 9초, 10초. 우리가 아니야. 엘린 부인이 말했다. 우리는 없다. 난 이 도서관을 떠날 수 없어. 이 도서관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질 거다. 하지만 넌 나갈 수 있어. 비록 시간이 많진 않지만 1분도 안 남았을 거야. 조금 전에 노라는 다른 엘른 부인을 떠나보냈다. 이 엘른 부인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엘른 부인은 노라의 그런 고통을 알아차렸다. 잘 들어라. 난 이 도서관의 일부야. 하지만 이 도서관 전체는 너의 일부야. 이해하겠니? 이 도서관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존재하는 거야. 위고가 했던 말 기억나니? 이 도서관은 이상하고 다양한 우주의 현실을 너의 뇌가 가장 단순하게 해석해낸 방법이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의 뇌가 무언가를 해석하는 거야. 중요하면서 위험한 무언가를.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넌 그 삶을 원하지 않았어. 그건 완벽한 삶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꼈니? 매 순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싶었어요. 전 몰리를 사랑했어요. 아마 애쉬도 사랑했을 거예요. 다만 내 삶이 아니라는 느낌은 있었죠. 그건 내가 만든 삶이 아니었어요. 난 그냥 그 삶을 사는 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벽한 삶 속에 복제되었죠.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노라가 목청을 높여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한 목소리였다. 노라는 몸 깊은 곳에서부터 떨리고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엘른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노라를 바라보았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에 작은 불꽃이 일며 반짝거렸다. 눈물 나. 넌 여기서 나가야 해. 불가능해요. 이 도서관은 끝이 없어요.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입구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럼 다시 찾아야지. 어떡해요? 여긴 문이 없어요. 바로 붙어지. 지금 너무 감정에 몰입하셨죠. 노라가 돼서 느낌이 왔어요. 아, 노라가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간절한 게 느껴졌어. 네. 그 뒤에 제가 할까요? 못하시겠어요? 엘른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노라를 바라보았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에 작은 불꽃이 일며 반짝거렸다. 넌 여기서 나가야 해.
불가능해요. 이 도서관은 끝이 없어요.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입구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럼 다시 찾아야지. 어떡해요? 여기 문이 없어요. 책이 있는데 문이 왜 필요해? 책은 다 타고 있잖아요. 절대 타지 않을 책이 있어. 넌 그 책을 찾아야 해. 후회의 책이요? 앨런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건 내게 가장 필요 없는 책이지. 지금쯤은 제가 됐을 거다. 그 책이 제일 먼저 탔을 거야. 저쪽으로 가렴? 앨런 부인은 왼쪽을 가리켰다. 불꽃이 타오르고 천장이 떨어지며 아수라장인 쪽을. 저쪽으로 11번째 통로야. 밑에서 3번째 선반이란다. 도서관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21초, 22초, 23초. 아직도 모르겠니, 노라? 뭘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 이번에 네가 여기 들어온 건 죽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 도서관은 널 죽이려고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네게 돌아갈 기회를 주려고 무너지는 거지. 마침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 넌 살고 싶다고 결정한 거야. 이제 계속 살아가려. 기회가 있을 때. 하지만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약속하마.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러더니 앨런 부인은 예전에 노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도서관에서 진짜 앨런 부인이 그녀를 껴안았을 때와 같은 말을 했다. 다 잘 될 거야, 노라. 괜찮을 거야. 앨런 부인은 책상으로 손을 올리더니 무언가를 찾아 황급히 더듬거렸다. 이내 오렌지색 만년필을 찾아내 노라에게 건넸다. 노라가 학교 다닐 때 썼던 것과 같은 만년필이었다. 진작 알아봤던 만년필. 이게 필요할 거다. 왜요? 그 책은 아직 쓰이지 않았어. 네가 써야 해. 노라는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앨런 부인. 잠시 후 천장에서 거대한 돌덩어리가 탁자로 쿵 떨어졌다. 회반죽에 뿌연 먼지가 숨이 막힐 정도로 피어올랐다. 34초, 35초. 어서 가서 살아. 앨런 부인이 기침하며 말했다.